노다지 썰전 오늘은 롯데그룹의 IT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종합 신사업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롯데 이노베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롯데 이노베이트가 전기차 충전이나 AI 같은 이런 신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말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랄까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사업의 실제 수익성이라던가 또 기존 사업의 어떤 성장 한계 같은 걸 고려하면 글쎄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명확히 보입니다. 먼저 롯데이노베이트의 강점을 좀 짚어보면요. 그 안정적인 기반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룹사 IT 시스템 관리, 흔히 SM 사업이라고 하죠. 이게 IT 서비스 단가가 오르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나 증가했는데 이건 자회사 EVSIS의 성과가 아주 컸다고 봐야 합니다. EVSIS,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사업자잖아요. 작년에 국내 매출 1위에 올랐고 올해 운영 매출 목표가 120억 원인데 상반기에 벌써 절반인 60억 원을 달성했어요. 요금 인상도 단행했고요. 또 북미법인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한 60억에서 7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예방 충전기 인증 완료라든지 환경부 사업 수주 한 200억 원 규모였죠. 이런 성과들도 있었고요. 경쟁사들이 좀 부진한 덕에 반사이익까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EV 사이스의 어떤 외형 성장은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하거든요. 작년 2분기 전체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한 2% 감소했어요. 그리고 신사업을 포함하는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 부문 매출 역시 3.4% 줄었습니다. 이 상반기 이익 증가는 사실 2023년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EBSIS 자체의 수익성, 이게 아직 문제예요. 제조 부문은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 BEP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버는 그 운영 부문은 여전히 적자 상태거든요. 요금 인상만으로 이걸 다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 경쟁도 치열하고 또 정부 정책 변수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도 작년 상반기 국내 신차 판매 중에 비중이 한 16에서 17% 정도였는데 이게 수요 정책이 캐즘이라고 하죠. 이걸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 물론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EV 사이스 외에도 롯데이노베이트에는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그 AI 사업, 아이멤버 3.0입니다. 이게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데요. 요즘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보안은 강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가진 그 광범위한 사업 영역, 유통, 식품, 제조 등등 여기서 얻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죠. 이걸 기반으로 AI 챗봇이나 쇼호스트 같은 걸로 외부 사업 확장도 용이하고요. 이게 구독형 소프트웨어 SaaS 모델인데 한 6만 계정 이상 확보하면 수익 분기점을 넘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국가대표 AI 컨소시엄 참여, 이것도 기술력이나 인지도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네, 그 AI 사업의 잠재력 자체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재 매출의 거의 90%가 그룹 내부 거래입니다. 이 대외 고객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그 사스 모델로 6만 계정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미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AI 사업, 이것도 당장의 어떤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최종 선정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요즘 고급 AI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렇게 너무 많은 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칫하면 이 자원만 분산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신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그 부분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 꾸준히 나오고 수익성도 꽤 높아요. 또 사센터 가동률도 글로벌 기업 유치하면서 70%를 넘겼고요. 용인의 5센터 부지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원 분산의 위험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좀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고요. 또한 회사가 매년 매출 10% 성장, 그리고 신사업 비중 20%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고,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 한 30%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사의 성장 의지와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 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전력 공급 규제 강화 문제죠. 정부가 계속 지방 분산을 추진하는 기조 속에서 그 5센터 건립이 과연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메타버스 같은 다른 사업들은 아직 뭐 수익 모델이 확실하지 않거나 시장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EVSIS와 AI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 수익성 측면에서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수익화 전략과 경쟁 우위를 좀 더 냉정하게 판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롯데이노베이트는 EVSIS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또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꾸준히 높여갈 잠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동향이라던가 정부 규제 같은 외부 환경 변화, 그리고 기존 IT 서비스 사업의 성장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롯데이노베이트의 미래 가치는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롯데이노베이트의 앞으로의 행보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잠재력과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